네, 안녕하세요. 방산을 담당하고 있는 대형 멘토 황대근입니다. 자,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한 달 이상 이 주가의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한화 시스템입니다. 자, 현재 이 주식시장 정보의 과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이제는 진실된 정보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그런 현실에서 제가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. 자, 주식을 어려워하시는 분부터 깊게 파고 싶으신 분들까지 제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. 자, 해당 기업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관련된 내용을 잘 모른다 혹은 조금 더 알고 싶다, 또 주가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집중해서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자, 그리고 이 한 명의 분석가로서 또 여러분과 같은 투자가로서 기자 정신을 가지고 이게 끝까지 파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하나 시스템 알아봅시다. 자, 차트 먼저 살펴보게 되면 현재 이 더블 바텀, 더블 바텀이 나오고 나서 상승 추세를 보여주었는데, 6월 이후로 이 상승 추세 라인 이 상당 부분을 돌파하면서 RSI 고점과 맞물려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고, 이 상승 추세 라인 하단 부분을 지지해주면서 다시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이 부분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랑 되게 비슷하게 흘러갔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고, 자, 항상 우리가 투자를 진행할 때 필요한 점이 무엇이냐를 봤을 때는 이 기업의 본질, 이 기업의 본질이 바뀌었냐, 이 부분을 초점을 맞춰서 분석을 해 나가야 합니다. 자,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. 자, 전쟁과 같은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이 하락하면 시장에 따라서 주가 역시 이 하방 압력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. 자, 하지만 현재 10월 이후부터는 계속적인 주가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, 과연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이 방산의 성장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, 이 방산 부분에서의 약진과 함께 분기별 이 호실적을 기록해서 올해 흐름이 이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, 이 폴란드 2차 계약과 같이 우리나라의 이 방산 수출이 확대되면 당연히 이 하나 시스템이 기여한 이 부분도 함께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, 현재 이 국내 실전 배치를 위한 이 K2 전차 이 4차 양산 계획이 수립된 측면은 이 국산화에 대한 이 비중을 높이는 그런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역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. 자, 그래서 이렇게 이 방산 수출이 확대되면서 이 관련 실적 역시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, 이 한화 시스템의 경우 이 TICN 이 부분을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. 자, 현재 이 TICN 4차와 이 차륜형 대공포, TICN 4차와 이 차륜형 대공포에 대한 양산, 그리고 이 수출에 대한 증가가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반영이 되면서 각각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고, 자, 수주잔고 역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할 텐데, 현재 이 방산과 관련된 이 수주 잔고만 5.4조 원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, 이는 이 향후 실적에 당연히 좋게 반영이 되겠죠. 자, 그리고 이 TICN 4차와 다시 이 TICN 4차 사업의 경우에 마진율이 굉장히 좋은데, 23년과 24년 각각 매년 2천억 원, 2천억 원씩의 매출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, KF 21에 대한 초도 양산 사업, 또 LH 2차 양산, 또 폴란드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과 같은 다양한 사업 계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여기에 더해서 이 하나 시스템, 즉 방산 산업 같은 경우 이 지정학적인 이슈를 계속해서 추적을 해야 합니다. 자, 현재 이 지정학적인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, 러시아산에 대한, 무기겠죠. 러시아산에 대한 이 무기 의존도를 줄이려는
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이 한국 방산 업체들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, 이 점을 볼 때 이 긍정적인 이 미래 전망이 기대되는 상황이다. 자,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실제로 이 한국의 방위산업 자체가 이제는 유망산업, 자, 유망산업으로 분류가 되고 이 빠른 공급의 납기 그리고 가격 경쟁력의 이런 장점을 바탕으로 현재 이 세계 시장을 점유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산업적인 측면 역시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이 전일 미증시를 살펴볼 텐데, 자, 이 미증시가 이 하나 시스템의 주가 상승에 어떠한 요인으로 이 작용을 했을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미증시 부분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이 주요 3대 지수 모두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는데, 자, 이 부분은 이 심리랑 관련이 크다라고 보이는 상황입니다. 자, 주식시장에서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측면, 그리고 산업에 대한 전망성, 이 다양한 중요한 요소들이 있지만, 자,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심리라고 할 수 있는데, 자, 이 심리적인 부분, 자, 이 부분은 또 금리와도 관계가 큽니다. 자, 그래서 관련들어서 설명을 드려야겠죠. 자, 지금까지 이 전체적인 이 긴축 정책으로 인해서 이 고금리를 유지해왔고, 이 전쟁과 또 고유가에 대한 리스크로 투자 심리가 떨어졌었는데, 자, 전일에 어떤 말이 나왔냐? 자, 현재 이 통화 정책의 이 기조 자체가 이 미국 경제를 둔화시키고 있고, 자, 인플레이션을 2%로 되돌리는데 이 적절하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, 자,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자, 이제 이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종결됐다. 자,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, 자, 이 부분이 이 심리에 반영이 되면서 이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실제로 이 공포와 탐욕 지수 보게 되면 현재 65 수준이죠. 자, 그리드 이 탐욕으로 나와 있는데, 자, 그만큼 이 투자 심리가 완화되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고, 자, 이 부분에서 사실 이 투자 심리가 완화되었다. 자, 이 부분은 이 시장이 과열되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, 자, 극단적인 경우에 시장이 과열되면, 자, 익스트림 그리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, 자, 극단적인 탐욕 혹은 공포까지 가기 때문에, 자, 아직 증시 상방의 가능성이 있지만, 자,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또 조정 없는 그런 상승은 없기 때문에, 자, 투자 심리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, 자, 현명한 투자자는 이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. 자,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이 베스트 시나리오의 경우에도 또 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, 자, 연준이 가장 신뢰하는 지표, 이 물가 심리, 이 PCE 지표가 있는데, 자, 만약에 이 PCE 지표가 둔화가 된다면 향후 이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 커지면서, 자, 증시의 호재로 작용하고, 자, 우리가 이 연말에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죠. 자, 산타 랠리까지 이어질 수 있다. 자, 이렇게 이러한 투심의 증가가 역시 하나 시스템의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. 자, 그리고 우리가 이 글로벌적인 이슈를 체크할 때 항상 유가의 측면을 봐야 하는데, 자, 국제 유가의 경우를 보게 되면 현재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현재 하락세계에 있다. 자,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전일 이 유가가 반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자, 그 요인에 무엇이 있었을까 말씀을 드려보면, 자, 카자흐스탄의 원유 생산 감소, 또 오펙 플러스의 이 감산 연장에 대한 가능성과 이 달러 약세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 전일 유가가 상승했다.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사실 이 유가가 오르는 측면은, 자, 인플레이션을 제쳐 자극을 할 수 있죠. 자, 인플레이션을 자극해서 이 기준금리 인하 시점 자체를 늦출 수 있다. 자, 이러한 관점에 압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, 자, 전체적인 시장이 이 주가 하방의 압력을 받게 되면, 자, 방산주 그리고 하나 시스템 이 시장에 따라서 그 흐름에 맞춰 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, 자, 이 부분은 투자를 진행할 때 이 리스크적인 관점에서 이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이렇게 오늘 하나 시스템에 대한 영상이었는데, 자,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